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대형 공사장과 전문 도장업체 등 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16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지대나 대규모 나대지, 노천 불법 소각행위 단속에는 드론을 활용했습니다. 단속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71개소와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개소 등을 적발했습니다. 특사경은 이들 위반 업체 가운데 148개소를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16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전북 임실군의회가 지난 16일 폐회했습니다. 임실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이 의결됐는데요. 이 밖에도 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주민과 밀접하게 연계된 조례안들이 의결됐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임실군의회가 16일 제278회 임시회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추가 경정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승인하고 임실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가 경정 및 수정 1차 예산 심사 결과 올해 예산 규모는 수정 예산을 포함한 3,858억 8,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84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 발표를 마친 후 2월 예산을 최소화시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전북 익산시 영등동 국가산단 내 폐기물 처리를 놓고 정부와 익산시가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익산 영등동 국가산단은 4,200톤가량의 폐기물이 방치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홍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방치돼 폐기물로 논란이 되자 전북 익산시는 이달 9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토록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익산시와 정부는 피풍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여전히 영등동 국가산업단지에 쌓인 수천 톤의 폐기물 처리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 시는 제3자의 위치라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오는 10월 개최될 전국체전 숙소로 활용될 호텔에 건립되고 있는 곳 옆이어서 시민들은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비춰질 이미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에 걸쳐 신속한 처리 명령과 함께 고발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있어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 폐기물 처리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며 첫 번째 책임자는 폐기물을 버린 사업자,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인 산업부, 세 번째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익산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첫 번째가 폐기물 배출업자, 두 번째는 환경부와 지자체에 있다며 현재 업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폐기물이 처리된 후 산업부에서 건물 철거에 대해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보시면 폐기물 어떤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는 폐기물에 대해서 되집행을 할 수 있는 거는 환경부 장관과 시도구청장이거든요. 익산시 관계자는 국가산단이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익산시도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업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며 시에서는 시 역할에 맞게 축구 명령을 내려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홍재입니다. 전북 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 도래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농촌 일손 돕기 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6일 풍년농사지원 전국 동시 스타트업 행사를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온 국민과 함께하는 농가소득 5천만 원의 시작이라는 부제 아래 전국에서 동시에 농협 임직원과 자원봉사단체 등 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의 풍년농사 지원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편 전북 익산 3기면 일원에서는 정헌율 익산시장 등 1,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 낭독과 풍년농사 지원 결의를 다짐하는 퍼포먼스 등을 갖고 대규모 일손 돕기를 펼쳤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남원시가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할 공간이 없어 타 지역 박물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전예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보존, 관리할 시설이 없어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른 지역에 맡기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보유한 지정문화재를 보면 국보 1점, 보물 26점, 사적 5개소, 명승 1개소, 국가민속문화재 3건, 천연기념물 2건, 유형문화재 33점, 무형문화재 8명, 기념물 8건, 민속문화재 5점, 문화재 자료 29건 등입니다. 또한 남원 지역에서 출토된 국가기속문화재만 해도 4,250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남원 지역에는 이들을 보존할 시설이 없거나 규모가 안 돼 대부분 문화재들이 타 지역에서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의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은 춘향 테마파크에 있는 남원 향토박물관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 150여 개 공립박물관 중에서 가장 작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충청남도는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이 16일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을 방문했는데요. 충남 전용 어항관리선인 어항 서해 2호의 어항 내 침적 폐기물 수거 현장을 둘러보고 선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도는 자체 청소선이 없어 인천과 군산의 어항관리선에 의존하고 바닷속 침적 폐기물 수거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충남 전용 어항관리선을 확보해 지난 2월 어항서해 2호를 취항했습니다. 어항서해 2호는 도내 연안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양 침적 쓰레기 수거와 어항 오염 퇴적물 준설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주시 고미희 의원은 지난 5일 임시회에서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도로 정비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막상 시민이 걸어 다닐 인도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의회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확충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미희 시 의원은 5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로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보행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블록 교체나 석재 포장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 차량으로 보행로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도시 보도블록을 뜯어 명품길을 만들 예산으로 보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보행로를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고 의원은 걷고 싶은 거리를 관광자원화시키는 것에 앞서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운행할 때 발전되는 전기를 버리지 않고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승강기 자가발전 장치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승강기 자가발전 장치는 승강기가 오르내릴 때 모터에서 생산한 전기가 열로 발산돼 버려지지 않도록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인데요. 이는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승강기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 소비를 최대 30%까지 절감시켜 아파트 주민들의 전기세도 아낄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기업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하는 혁신형 자금 지원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액은 1,846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세부적으로 창업자금은 8개 업체에 56억 원, 경쟁력 강화자금은 16개 업체 134억 원 등인데요. 이 중 혁신형 자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개 업체 46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신설 대체 학교 이전 등으로 늘고 있는 폐교가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 매각 위주의 폐교 관리 정책이 보존을 통한 재활용 정책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의 체험 공간과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은 전북 고창 삼인분교는 이달부터 가상현실 기반 안전체험관으로 변모했습니다. 또 전북 익산의 옛 이리남중은 지난 13일 청소년 자치문화공간을 개원했고 2020년 3월에는 외국어 교육선태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 내항을 주변 원도심과 상생발전하는 물류, 해양, 관광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인천 지역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오늘 인천항만공사에서 1차 회의를 가졌는데요. 추진협의회에는 인천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타워 크레인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발주자가 원도급, 하도급 업체의 타워 크레인 임대 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국토부는 기종, 공종별 표준 작업 시간과 현장 관리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 타워 크레인 현장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무리한 작업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